오늘 공부할 기업은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주가는 최근 1년 동안 7배 정도 올라 2026년 4월 24일 기준 120만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870조 원에 달합니다. SK 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먼저 회사 역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전신은 놀랍게도 1983년에 설립된 현대전자입니다. 당시 현대전자는 S램과 D램을 개발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999년 현대전자는 LG반도체를 흡수합병했고 글로벌 규모 22위에서 9위로 빠르게 커졌습니다. 합병으로 승승장구할 거라 생각했던 현대전자에게 큰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대규모 인수 대금을 지급하느라 유동성 위기가 왔고 2000년부터 메모리 불황이 닥친 것입니다. 2001년 하이닉스 반도체로 사명을 변경해 현대그룹과의 분리를 결정했고 얼마 안 가 워크아웃에 돌입합니다. 위기에 처한 하이닉스를 당시 미국의 마이크론이 32억 달러라는 헐값에 인수하고자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독자 생존을 위해 수처리 시설, LCD 사업, 그리고 비메모리 사업까지 대규모 자산 매각에 나섰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 끝에 2005년 워크아웃을 졸업했습니다. 이후 사업은 다시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지만 2009년 채권단은 하이닉스의 새 주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당시 효성과 STX가 관심을 보였지만 결국 SK텔레콤이 3조 4천억 원의 하이닉스 지분 21%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탄생했습니다. 이후 SK 하이닉스는 적극적인 투자와 인수 합병 덕에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2017년에 LG그룹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였던 LG 실트론을 인수했고 베인캐피탈과 함께 한미일 컨소시엄에 참여해 일본 도시바 메모리에 4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의결권 지분율은 최대 15%입니다. 참고로 도시바 메모리는 키옥시아로 사명을 변경해 일본에 상장했습니다. 2020년 SK 하이닉스는 미국 인텔의 낸드 메모리 사업을 9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텔의 SSD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2021년 미국의 자회사 솔리다임을 설립했습니다. 한편 2013년 TSV 기술을 이용해 HBM을 세계 최초로 선보인 SK 하이닉스는 2017년 HBM2, 2021년 HBM3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세계 최초로 HBM4를 개발했고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하이닉스의 CEO는 누구일까요? 광노정 대표이사는 1965년생이고 고려대학교 재료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9년에 키스트 광전자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4년 현대전자에 입사해 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2014년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하이닉스는 어떤 제품을 만들까요? 크게 나누면 D램과 낸드입니다. D램도 사용처와 성능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편의상 일반 D램과 HBM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낸드는 모바일용 낸드와 SSD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D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D램은 Dynamic Random Access Memory의 약자로 전원이 켜져 있는 동안에만 정보가 저장되는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의 D램이 있는데 우선 DDR5라는 서버용 D램이 있습니다. DDR 또는 더블 데이터 레이트는 D램의 표준 규격이고 DDR5는 그중 5세대를 뜻합니다. LPDDR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LP는 로우 파워를 뜻하고 저전력으로 구동 가능한 모바일용 D램입니다. 최근에는 기존 규격 대비 대역폭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 소캠2 저전력 메모리가 차세대 AI 서버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소캠2 192GB 신제품은 엔비디아의 베라루빈 플랫폼에 최적화되어 설계되었습니다. GDDR7은 그래픽 처리에 특화된 D램으로 엔비디아나 AMD 같은 GPU 칩 메이커에 공급됩니다. 이제 SK 하이닉스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그 제품, 바로 HBM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HBM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즉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데이터 처리 용량과 속도를 극대화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핵심 기술은 TSV입니다. 높은 빌딩을 올라갈 때 계단을 이용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동 시간이 너무 길어지죠? 반면 TSV 구조는 엘리베이터와 같습니다. 즉, 데이터 전송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지는 것이죠. SK 하이닉스는 10년 전부터 HBM을 발전시켜왔고
작년에 HBM4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양산 체제를 세계 최초로 구축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HBM4는 이전 세대에 비해 대역폭이 60% 이상 개선돼 초당 2TB를 처리합니다. 최대 16단까지 적층되며 메모리 용량은 48GB에 달합니다. 2024년 기준 SK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은 무려 56%에 달했는데 당분간 과점적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소개드릴 제품은 낸드 플래시입니다. 낸드 플래시는 플래시 메모리의 일종으로 낸드는 논리 게이트의 한 종류인 not and의 약자입니다. 낸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비휘발성 저장 장치입니다. 낸드의 용량을 키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의 셀 안에 담는 정보를 늘리는 것입니다. 하이닉스는 셀 하나에 1비트를 담는 SLC부터 2비트를 담는 MLC, 3비트를 담는 TLC, 그리고 4비트를 담는 QLC까지 차례대로 개발해왔습니다. 용량을 키우는 두 번째 방법은 셀을 높게 쌓는 것입니다. 2017년 72단, 2018년 96단을 개발했고 거듭된 발전 끝에 2023년 세계 최초로 321단 1TB 낸드를 개발했습니다. 낸드는 단품으로도 판매되지만 별도의 소프트웨어와 펌웨어를 결합한 솔루션 형태로도 공급됩니다. SK하이닉스의 낸드 솔루션은 크게 UFS와 SSD가 있는데 UFS는 Universal Flash Storage의 약자로 빠른 속도와 저전력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용 저장 장치 규격입니다. 2025년에 하이닉스는 321단 낸드 기술을 적용한 UFS 4.1을 개발했습니다. 네 번째 제품은 SSD 또는 Solid State Drive입니다. SSD는 HDD 또는 하드디스크와 자주 비교되는데 그 차이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사진에서 보이는 플래터가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물리적으로 돌아가는 모터 방식이기 때문에 소음, 발열 문제가 존재합니다. 반면 SSD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도 압도적으로 빠르고 소음, 발열 문제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SSD는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eSSD와 개인 컴퓨터에 사용되는 cSSD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더벨 기사에 의하면 최근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 eSSD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하이닉스 역시 cSSD보다 eSSD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하이닉스의 연도별 실적 추이를 보겠습니다. 2023년 매출은 32조 원이었지만 2024년 66조 원, 2025년 97조 원으로 수직 상승했고 2026년에는 무려 28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률도 드라마틱합니다. 2023년에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2024년 35%, 2025년 48%를 기록했고 2026년에는 무려 73%라는 경이로운 마진이 예상됩니다. 2026년 3월 기준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특수관계자가 SK 지주회사 지분 25%를 가지고 있고 SK가 SK스퀘어 지분 32%를 가지고 있습니다.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 지분 20%를 보유한 최대주주입니다. 2026년 4월 21일 기준 주요 주주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투자 지주회사인 SK스퀘어가 20.5%를 보유한 최대주주입니다. 그 외 국민연금이 7.5%, 블랙락이 5.1%, 그리고 캐피털 리서치가 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임원들의 내부자 거래 내역을 보겠습니다. 광노정 대표이사는 2026년 4월 6일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해 2,300주를 주당 13만원 후반에 매수했고 현재 8,4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철 임원은 올해 2월과 3월에 400주를 주당 84만원에 추가 매수했고 현재 6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얼마일까요? 2026년 4월 23일 기준 25개 기관 모두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 평균 목표 주가는 155만원입니다. 4월 23일 바로 어제 몇몇 기관들은 최대 200만원으로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배당은 얼마나 줄까요? 2023년 주당 배당금은 1,200원, 2024년 2,200원, 그리고 2025년 3,000원으로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배당 성향은 전년 대비 3% 떨어진 4.9%에 불과했습니다. 또 2026년 1분기에 주당 375원을 지급하는 분기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0.03%이고 배당 기준일은 5월 31일입니다. 배당으로 부족하다고 느낀 것일까요? 2026년 초 하이닉스는 12조 원이 넘는 1,530만 주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2.1%에 해당됩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6년 1분기 실적을 같이 보겠습니다. 1분기 매출은 52조 6천억 원을 기록해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고 영업이익도 37조 6천억 원을 기록해 컨센서스를 아주 소폭 상회했습니다. 1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한 수요 강세가 이를 상쇄해 매출이 직전 분기 대비 60% 증가했습니다. 전체 매출 중 78%가 디램, 21%가 낸드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디램의 비트 그로스는 직전 분기와 비슷했습니다. ASP는 일반 디램 가격이 계속 올라 직전 분기 대비 60% 중반 상승했습니다. 낸드는 출하량이 직전 분기 대비 10% 감소했습니다. 고부가 제품 믹스를 늘리려다 보니 단품 판매가 상대적으로 축소했고 생산 리드 타임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ASP는 직전 분기 대비 70% 중반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 대비 무려 96%나 증가해 사상 최대인 37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14% 개선된 72%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환율이 상승해 외화 관련 이익을 1조 원 이상 거두었고 당기 순이익은 40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말 현금성 자산은 54조 원을 돌파했고 차입금은 전분기 대비 3조 원 감소해 1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회사가 바라보는 시장 전망은 어떨까요? 현재 AI 기술은 학습 단계를 넘어 추론과 에이전틱 AI 단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HBM뿐만 아니라 서버용 DRAM과 ESSD 등 시스템 전반에서 요구하는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시장에서는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일부 수요 둔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서버용 메모리 수요 강세가 이를 상쇄하고 전체 시장의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가격보다 물량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환경의 우호적인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2분기 디램은 고용량 서버 모듈과 모바일 제품 수요에 대응해 전분기 대비 한 자릿수 후반 출하량 증가, 그리고 낸드는 321단 기반 제품과 ESSD 판매 확대로 전분기 대비 10% 중반 출하량 증가를 예상합니다. HBM4는 고객사와 초기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해 협의된 일정에 맞춰 물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디램의 경우 올해 1분기에 세계 최초로 10세대 1C 나노 공정 기반의 LPDDR6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또 엔비디아 베라 루빈 플랫폼에 최적화 설계된 1C 나노 공정 192GB 소캠2 제품도 이달부터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낸드는 CSSD부터 ESSD까지 전 영역에 걸쳐 TLC와 QLC를 아우르는 제품 라인업을 갖춰 AI 수요에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는 환경이 지속되면서 충분한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SK하이닉스는 전년 대비 캐펙스 규모를 많이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청주의 M15X 램프업과 용인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준비, 그리고 극자외선 등 핵심 장비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 1분기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매출과 이익은 앞서 설명드렸으니 EPS만 짚고 가겠습니다. 1분기 희석 EPS는 56,670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60% 급증했습니다. 요약 재무상태표입니다. 1분기 총 자산은 223조 원이고 유동자산은 107조 원입니다. 매출 채권은 직전 분기 대비 15조 원 증가해 54조 원을 기록했고 재고자산은 2조 원 증가해 16조 원입니다. 총 부채는 58조 원이고 그중 차입금은 19조 원입니다. 자본 총계는 164조 원이고 그중 이익잉여금은 149조 원입니다. 부채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해 36%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현금 흐름표입니다. 영업활동에서는 26조 원이 순유입되었습니다. 투자활동에서는 7조 원이 순유출되었는데 유형자산 취득에 거의 8조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3조 원이 순유출되었는데 차입금이 그만큼 감소했습니다. 3개월 동안 순현금 흐름은 플러스 19조 원이고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54조 원입니다. 어닝콜 후 경영진과 애널리스트 간의 Q&A가 있었습니다. 모든 문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메모리 현물 가격이 약간 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 가격 부담으로 인한 수요 감소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물 시장은 전체 디램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주요 고객의 메모리 수요는 HBM과 서버용 디램, ESSD까지 전방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급사들은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 어렵습니다. 수요 공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고객들은 가격보다 물량 확보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모리 가격 상승 사이클도 과거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물 가격의 최근 완만한 흐름은 피크아웃 신호가 아닌 일시적인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과거 대비 개선된 LTA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현황을 알려주세요. 단연 LTA는 고객에게 공급 안정성, SK 하이닉스에게는 수요 가시성과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제공해 양측의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거 반복됐던 메모리 산업의 변동성을 축소하고 메모리 사업 전반에 대한 시장 평가도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최근 메모리 효율화 기술과 관련 제품의 개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향후 메모리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 추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여러 데이터 처리 신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SRAM을 사용하는 LPU가 메모리 대체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LPU는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용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응답이 필요한 영역은 LPU가, 복잡한 연산은 HBM 기반 GPU가 담당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최근 데이터를 압축해 KV 캐시를 최적화하는 기술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메모리를 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술들은 AI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 AI 서비스를 대중화시킬 것이고 오히려 메모리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HBM4 인증 상황과 본격적인 출하 시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향후 3년 동안 고객들의 HBM 수요는 이미 현 공급 능력을 훨씬 상회합니다. HBM뿐만 아니라 일반 D램의 심각한 공급 부족 상황을 고려해 단순 매출 극대화를 추진하기보다 AI 산업 생태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목적으로 HBM과 일반 D램 간의 최적의 배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쟁사들의 투자 확대가 발표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과거 시장에서 발생한 공급 과잉이 반복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투자는 미래 인프라 준비와 수요 대응 목적의 핵심 장비 확보 등으로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중장기 생산 능력 확보 목표로 용인 클러스터 팹 건설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완공될 페이지 1에 이어 페이지 6까지 마무리하고자 단계적인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투자 확대를 포함해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자 적극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기엔 부족할 것이라 판단되고 과거와 같은 공급 과잉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ESSD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 낸드 수요 상승에 대한 SK 하이닉스의 대응은 무엇인가요? AI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KV 캐시라고 불리는 중간 데이터 처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수용하고자 고객사는 고성능 고용량 ESSD를 대거 도입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올해 4월 세계 최초로 321단 QLC를 개발해 고객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KV 캐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에 대처하고자 ESSD 중심 제품 믹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비트 생산량 극대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국내 생산량의 50% 이상을 321단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176단에서 321단으로의 전환은 유의미한 생산성 증가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곱 번째, HBM 다음 차세대 메모리 시장에 대한 준비 현황을 공유해주세요. D램의 경우 LPDDR5X 기반 192GB 소캠2 제품을 이달부터 양산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제품은 기존 RDIMM 대비 2배 이상 대역폭과 75% 이상 개선된 에너지 효율을 실현해 고성능 AI 연산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추론 수요 확장으로 급증하는 KV 캐시 오프로딩 목적의 CXL 풀링 솔루션도 대안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해 고객사 인증이 완료된 CXL 2.0 기반 1세대 메모리 모듈에서 나아가 CXL 3.0 기반 2세대 제품을 통해 신규 시장에서 주도권을 이어가겠습니다. 낸드의 경우 HBF 사양 표준화를 위해 2월에 컨소시엄을 시작했습니다. 향후 SK 하이닉스는 엣지 AI와 피지컬 AI 등 여러 환경에서 요구되는 최적화된 메모리 솔루션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SK 하이닉스의 HBM4E 기술의 경쟁적 우위 요소가 궁금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샘플 공급,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순조롭게 개발 중입니다. 베이스 다이는 고객사 요구 성능에 부합하는 최적의 공정이 적용될 것이고 코어 다이는 일시 나노 공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열 번째, 중동 의존도가 높은 헬륨과 브롬, 중국에서 수입하는 텅스텐, 그리고 자가 발전에 사용하는 LNG 등의 주요 소재 공급 부족에 대한 대응 전략이 어떻게 될까요? 헬륨과 브롬 등 주요 공급 가스를 포함한 원자재는 이미 공급업체 다변화를 완료했습니다. 재고도 충분해
생산 능력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텅스텐은 가격이 올랐지만 재고를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원유와 LNG 수출 지연으로 전력 관련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으나 LNG는 장기 계약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11번째, 향후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 방향과 ADR 진행 상황에 대해 공유 부탁드립니다.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 추가적인 주주 환원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지난해 연간 2.1조 원의 배당과 12.2조 원의 자사주 소각을 진행했습니다. ADR은 현재 미국 SEC 심사가 진행 중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면 소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AI 시대를 맞이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어닝콜 때 경영진들은 HBM의 수요가 3년치 밀려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달 전에 샌디스크 실적을 정리해드렸는데 그때 CEO도 낸드 플래시의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로드 코드나 마누스 AI 같은 AI 에이전트는 놀라운 기능을 선보이며 인간의 생산성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언젠가 옵티머스나 아틸라스 같은 피지컬 AI가 인간 사회를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 도표는 하나증권에서 오늘 발표한 SK하이닉스 실적 전망치입니다. 2026년도 비트 그로스가 플러스 20% 중반, ASP 성장이 D램 플러스 160%, 낸드 220%를 전망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매출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330조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배 이상 급증한 250조 원을 예상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미국 ADR 상장이 공식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올해 3월, 하이닉스는 미국 SEC에 ADR 상장을 위한 등록 신청서를 비공개로 제출했습니다. 상장 목표 시점은 6월에서 7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주를 발행할 예정이고 약 2.5%, 180만 주 이내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규모가 20조 원 정도밖에 안 해 올해 250조 원을 벌어들일 회사치고 유동성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현재 하이닉스의 포워드 PER은 4배에서 5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경쟁사인 마이크론은 미국 시장에서 8배, 샌디스크는 무려 18배의 멀티플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ADR 규모는 작지만 피어 그룹과 비슷한 멀티플을 받는 것만으로도 본주의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 리스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영원한 수요 공급 불균형은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AI 열풍으로 인해 고객들이 선제적으로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에 대응해 하이닉스는 올해 설비 투자액을 기존 계획 대비 30% 늘려 29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만약에 이게 가수요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때 마스크 품귀 현상을 떠올려 봅시다.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시 마스크를 사재기하는 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AI 투자 열풍은 식을 기미가 안 보입니다. 저 역시도 AI가 미래를 바꿀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해 AI 메모리 수요가 만약 감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설비 투자를 늘려 공급이 증가했는데 수요까지 감소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메모리 다운 사이클이 시작되고 하이닉스의 실적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주가가 너무 비싸니까 곧 떨어질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올해 벌어들일 어마어마한 돈을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주가는 싸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쟁, 질병, 자연재해 같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자는 뜻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치열한 경쟁입니다. SK하이닉스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HBM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러나 후발주자인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를 비교해보자면 삼성전자는 베이스 다이에 1C 6세대 공정을 적용해 하이닉스보다 한 세대 앞선 기술을 택했습니다. 물론 최고 용량에서는 하이닉스가 앞서지만 기술 투자를 게을리했다가 따라잡힐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하이닉스가 50% 이상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점점 그 파일을 뺏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SSD 분야에서도 하이닉스는 글로벌 2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1위인 삼성전자와 후발주자인 마이크론, 키옥시아, 샌디스크 간의 점유율 변화와 기술 발전을 꾸준히 팔로우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질주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다들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SK하이닉스의 기업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